중국 CCTV 방송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유명 기자가 생방송 중 사고를 쳤기 때문인데요. 이 기자는 생방송 도중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하여 폭로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오열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정부 또한 깜짝 놀라 급하게 언론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웨이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중국 최대 경제 뉴스 채널의 기자로 일해왔어요. 제 책상은 넓고 분주한 뉴스룸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동료들은 커피잔과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3개의 저널리즘 상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상들은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프로듀서들은 저를 신뢰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백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은 제가 취재했던 곳들의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자주 언급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보도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한국의 기술력은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제가 읽고 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한국은 예전에는 강했지만 지금은 그저 중국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들의 대기업들은 매일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뉴스 회의에서 우리는 종종 한국 제품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죠. 중국 제품이 더 좋고 더 싸다고요. 이건 단지 제 의견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은 특히 바쁜 느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는데 7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양증이 빠르게 제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천웨이, 그녀가 제 앞에 폴더를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당신을 보자고 하셨어요. 서울로 특별보도를 보낼 사람을 결정했는데 당신을 선택하셨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폴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이요? 왜 저를 거기로 보내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양증은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을 선택한 이유예요. 모두 당신이 한국 경제에 비판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가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텅 빈 사무실들, 실망한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말이에요. 저는 폴더를 열어 여행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5일. 호텔과 교통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방문할 만한 곳들과 인터뷰할 사람들의 목록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한국에 대해 몇 년 동안 보도해왔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약 상황이 제가 말해왔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저는 이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아요. 모두가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양증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한국을 볼 때가 됐네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에 관한 모든 메모와 연구 자료를 펼쳐놓았죠. 제가 몇 년 동안 보도해온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령화 인구, 비싼 노동 비용, 혁신의 부족,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 서울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지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경제 상황을 보도하러 갑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팔로워들은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중국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여주세요. 드디어 누군가 진짜 한국의 모습을 공개하는군요. 그들의 실패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세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만약 서울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낙후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보도해온 것 중 일부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면,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15년 동안 보도해왔으니까요.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었죠. 이 여행은 그저 제가 항상 말해왔던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짐을 챙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깨끗했어요. 유리벽이 제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햇빛이 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긴 줄도 없고 혼란도 없었죠.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관광객들을 위해 멋지게 꾸며놓은 거겠지.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짐을 찾은 후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찾아볼 필요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택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그가 간단하지만 명확한 중국어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호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공항에서 떠나는 동안 창밖을 응시하며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현대적인 고속도로였어요. 잘 관리되고 쓰레기 하나 없었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차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는 베이징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민호 씨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도하러 온 기자예요. 아, 그러세요? 어떤 경제 상황 말씀이신가요? 어려움이요. 저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민호 씨의 이마에 혼란스러운 주름이 잡히고 있었어요. 어려움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처럼 보이나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어느 것도 제가 몇 년 동안 보도해 온 한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들어서면서 도로 양쪽으로 높은 유리 건물들이 솟아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는 삼성, 현대, LG의 광고가 표시되고 있었죠. 제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었어요.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옷차림도 단정하고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폐쇄된 상점이나 빈 사무실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도 모든 것이 제 기대와 계속 모순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로비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죠. 제 방에는 최신 기술이 갖춰져 있었어요. 베이징의 대부분 호텔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착했어. 제가 말했어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더라. 첫인상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그녀가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왜 거기 갔는지 기억해?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아. 물론이지 제가 말했지만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진짜 충격이 찾아왔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은 후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죠. 당황스러움이 온몸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모두 사라졌어요. 베이징이었다면
이런 물건들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급하게 카페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빈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서버가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손에 들고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테이블 아래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맡겨주셨어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갑을 확인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신용카드도 현금도 모든 것이 있던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특이한데요. 제가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수빈이 작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직함을 믿거든요. 그날 나중에 택시에 전화기를 두고 내렸을 때 또 다른 시험에 직면했어요. 또다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시간 내에 택시, 회사와 정훈이라는 이름의 친절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제 전화기가 온전히 돌아왔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보도에서 묘사해온 한국이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있다고 시청자들에게 확신시켰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도착하기 전에 적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공허하고 거짓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손이 약간 떨리며 양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뭔가 이상해. 제가 인정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도해온 것과 모순돼.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양징은 항상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지지해 왔었는데 이제 그녀조차도 더 깊이 살펴보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는 거야. 천웨이,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 진실이 예상치 못한 것일지라도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은 삼성과 현대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제가 중국 경쟁사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불편한 감정이었죠. 제 안의 한 부분은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원래 이야기를 고수하고 싶어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눈으로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을 믿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보기로 했죠. 삼성 본사 건물이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유리산처럼 솟아 있었어요. 수천 개의 창문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넓은 입구문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고 화면에는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죠. 젊은 여성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웨이 씨인가요? 저는 수정이에요. 오늘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녀는 억양없이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제 보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어 실력을 중요시하지 않아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주 주장해 왔었거든요. 수정 씨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위장이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긴장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과 기술로 가득 찬 넓은 열린 작업 공간이 나타났어요. 엔지니어들은 시제품이 놓인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고 과학자들은 대형 화면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방 안의 에너지는 분명했어요. 이곳은 쇠퇴가 아닌 혁신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우리 주요 연구센터예요. 수정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율주행 차량, 수소 연료전지, 첨단 배터리 기술을 위한 실험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방에는 중국의 최고 기업에서도 본 적 없는 장비들이 있었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구원들이 나란히 일하며 한국어, 영어 및 기타 언어를 섞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는 한 팀이 종이처럼 접을 수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연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보다 5배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죠. 정신없이 메모를 하며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삼성은 중국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회사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걸으면서 수정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죠. 경쟁은 양쪽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왔었죠. 중국이 이기거나 한국이 이기거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삼성과 달랐어요. 좀 더 산업적인 느낌이었죠.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태연이라는 연구 책임자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제가 한국 기업을 자주 비판해온 중국 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저희 작업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수소 엔진은 분명히 선진적이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한 넓은 방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실패한 프로토타입 주위에 모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토론하고 있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태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실수야말로 최고의 스승이죠.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축하합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보여주니까요. 그러면 실패를 숨기는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무엇이 작동하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실패에 대한 이런 열린 접근법은 제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가정했던 모든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어요. 보도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을 경직되고 위계적이며 중국 기업처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고 묘사해 왔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서 젊은 팀원들이 자유롭게 선배들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열정적이면서도 존중하며 토론하고 있었죠. 구조는 있었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연성과 개방성도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제 노트북은 가득 차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중국에 있다고 알고 있는 기술과 맞먹거나 그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았죠. 혁신과 학습을 받아들이는 업무 문화를 목격했고 중국을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존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쳐놓았어요. 이 취재 여행을 위한 원래 대본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제가 찾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발견한 것 사이의 차이는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양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원래 내러티브를 고수하라고 압박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오늘 본 것을 믿지 못할 거야. 시작하면서 제가 목격한 혁신과 근무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반발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도 내 쪽에서 조사해봤어. 그녀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 데이터는 선별적이었어. 우리는 전체 그림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에 맞는 것만 보도해왔던 거야. 그녀의 말이 제가 느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거죠. 다음 날 한국 방송회사 KBC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정민이라는 프로듀서가 제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죠. 왜 당신의 방송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녀에게 물었어요. 제가 당신 나라에 대해 뭐라고 말해왔는지 알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미디어는 종종 현실과 맞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직접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뉴스룸에서는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기사 각도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국 미디어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제 가정과 또 다른 모순이었죠. 정민 씨는 중국에서 본 것보다 더 철저한 그들의 사실 확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을 내려다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전통 건물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미래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를 존중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부부가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듣고 그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5년 전에 베이징에 갔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타워 가장자리에 서서 이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예요. 약간 틀린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베이징의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제 위에서 비추고 있어서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얼굴을 고치고 있었고 음향 기술자들은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10분 후 시작될 생방송을 준비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대본을 보고 있었어요. 이 말들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맞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한국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한국 기술이 중국 혁신에 밀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제작자가 지나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밤이야, 천웨이. 모두가 한국의 문제에 대해 듣고 싶어 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뱃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죠. 15년 동안의 보도 생활에서 이런 순간을 맞닥뜨린 적은 없었어요. 플로어 디렉터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3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호스트인 현수가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정리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한국의 경제적 재앙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준비됐어? 그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 카메라를 그리고 제 상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제어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잃게 될까요? 시청자들이 저를 믿을까요? 제 경력이 정직함보다 더 중요할까요? 1분 전,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혁신, 현대자동차의 팀워크, 제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카페 직원, 제 전화기를 찾는 데 도움을 준 효율적인 경찰, 남산타워에서 만난 친절한 노부부. 30초 전, 대본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것들을 말할 수 없었죠. 10초 전, 5, 4, 3, 2, 1.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생방송 중이었고 수백만 명의 중국 시청자들에게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용입니다. 호스트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우리의 선임 경제기자 천웨이가 한국 특별 임무에서 돌아왔습니다. 천웨이는 수년간 한국의 경제적 쇠퇴와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이제 그가 목격한 현장 보고를 전해드립니다. 천웨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해주세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천천히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보도해온 것이 아니었어요. 스튜디오의 얼굴들에 혼란이 퍼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 제작자가 손으로 자르는 동작을 하고 있었죠. 제가 멈춰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뒤처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것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 문화는 혁신과 실수로부터의 학습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프라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시민들은 놀라운 정직함과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제 보도에서 틀렸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이야기에 맞는 부분만 보여주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은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강했습니다. 목격한 기술, 관찰한 업무 환경, 제 관점을 바꾼 개인적인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 같았죠. 말을 마치자 현수가 대답하기 전에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도 달랐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그랬습니다. 방송의 나머지 부분은 어렴풋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혼란스러운 활동으로 폭발하고 있었죠. 제작자가 제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방금 뭐였어? 그가 따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논의했던 보도가 아니었잖아. 정직한 보도였습니다. 제 입장을 굳건히 하며 대답했어요. 진실된 보도였어요. 그날 밤 늦게 제 전화기가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 용기를 지지하고 있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충격이나 불신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속았다고 비난하고 있었죠. 양증이 방송국에서 떨어진 조용한 식당에서 저를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석 부스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제 사진들과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윗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녀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계속 진실을 보도할 거야.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찾는 것 무엇이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카페의 수빈에게 받은 명함, 남산타워에서 만난 노부부와 찍은 사진, 식당 주인 영숙 씨에게 받은 작은 김치 항아리. 각각의 물건은 내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여준 순간을 나타내고 있었죠.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에게서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양징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자격이 있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명확한 악당과 영웅이 있는 단순한 이야기를 좋아하잖아. 현실은 더 복잡해 말하고 있었어요. 나라들은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지 않아. 그들은 강점과 약점이 섞여 있어. 식당을 나서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별들이 베이징과 서울 위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것들을 희망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좋은 삶을 말이죠. 한국으로의 여행은 한 나라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저를 바꾸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장소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쉽게 거짓 이미지를 만드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모순되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도 그것을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내일 직장으로 돌아가 진실을 말한 결과에 맞설 거예요. 일부 시청자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고 일부 동료들은 제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제 경력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지 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상이나 명성이나 시청률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묘사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 편견과 선입견을 제쳐두고 사람들과 국가 간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죠. 제 여정은 한국으로의 여행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부터 제가 어디를 가든 계속될 거예요. 진실의 길은 결코 가장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것은 따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